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나 다 휴장이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는 0.39% 플러스를 기록을 했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58, S&P 500이 마이너스 0.28%. 한마디로 말해서 다우는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을 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혼조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1월 달만 하더라도 증시가 계속 그 상승을 이어가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2월 1일 날 여기에서 이제 FOMC 회의를 하고 여기서 0.25%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래서 4.75%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빅스텝 0.75%, 이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네. 자이언트 스텝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0.5% 빅스텝 한 번, 0.25% 베이비 스텝 한 번.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무려 4.75%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는 금리가 한 5% 초반에서 이게 마무리 질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었죠.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서 미국에서의 그 경제 지표, 소매 판매라든가 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의외로 호조를 나타내고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도 하락이 늦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또 매파적인 발언, 0.5% 소위 말해서 이렇게 빅스텝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미국 증시가 위축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 파월 의장이 이거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닌가? 이게 긴축 완화해서 긴축을 더 이어갈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연준 위원들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지금 매파적인 발언. 시장은 말이에요.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두렵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셸 바우만 이 연준 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 그러면은 물가가 2% 인플레이션의 그 연준에서의 물가 상승률 요거 2%예요, 목표가. 근데 이거가 도달할 때까지는 아직 멀다. 따라서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에 0.17% 하락을 했어요. 마이너스죠, 그죠? 그리고 또 S&P 500도 역시 또 하락이에요. 마이너스 0.27%. 그렇지만은 나스닥은 오히려 조금 좀 올라갔어요. 0.53%. 이렇게 플러스를 기록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렇게 1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계속 치고 갈 걸로 예상을 했잖아요. 1월 달에 나스닥 올라온 거 봐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좀 2월 달 들어와가지고 주춤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S&P 500도 1월 달에 그냥 랠리죠, 랠리. 그냥 급등했다가 지금 조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것이 바로 2월 1일 FOMC 회의 이후에 이게서 이제 바로 파월 의장의 온건한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도 여기에서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에서의 목표가 또 변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 이 현재 이렇게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바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후퇴하기 직전의 과열 현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현재 보면은 자, 이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산업 생산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 산업 생산. 자, 이것도 예상보다도 좋고, 그리고 일자리, 고용 지표. 이것도 좋잖아요. 일자리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지만은 현재 여기에서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뭐 돈을 계속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저축률이 떨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소비 지출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뭐 아시아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에 비해 가지고 30% 정도 높다. 지금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는 조금 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비관적으로 조금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시작을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뭐 지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저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그 증시에 이렇게 그 나타나고 있죠. 이 국채금리,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국채금리. 지금 보니까 이게 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929를 기록을 했어요. 3.929%. 야, 이게 뭐 지난번에만 하더라도 뭐 4%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3% 초반에 이렇게 했는데 3.292가 아니라 3.929, 3.929%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3% 초반에서 이제 4%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2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4.718 이렇게 4.718%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블러드 총재죠, 블러드 총재가 자기가 그 지난 그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5%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도 또 이렇게 계속 다음번 FOMC 회의죠. 이렇게 얘기를 또 끌고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전체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야,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말이에요,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자, 롤러코스터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갔다 막 급락하고 막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죠. 도어대시라고. 이 도어대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이죠. 그죠? 도어에 대시한다. 도어대시의 그 예상 매출이 이게 4분기죠. 4분기 예상 매출이 한 5천만 달러 증가했다. 이런 여기에서 발표가 나오자 이게 시간 외에서 무려 그냥 7%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이 장에 들어와 가지고 장 마감할 때 마이너스 이게 다시 또 떨어져 가지고 7.59%로 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야.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갑자기 올라갔던 것은 실적이 좋아졌다. 5천만 달러의 매출이 초과로 달성했다, 이런 얘기. 또 이렇게 급락했던 것은 회사 손실이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거기에다가 또 스탁 옵션도 크게 증가했다, 이런 악재.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장세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이 투자 대가들이 산 거는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 워런 버핏이 샀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 워런 버핏이 파라마운트 이거를 샀는데, 자, 이거가 지난 한 주 동안에 9% 상승했어요. 근데 1년 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올라온 것이 무려 4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투자의 대가기는 투자의 대가예요. 이렇게 샀다 그러니까 9%, 1년에 40%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조지 소로스가 매수한 것이 테슬라예요.
자, 테슬라 주가가 이게 100불대 초반까지 갔었잖아요. 101불. 그런데 이게 200불대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만에 100%야. 이게 1월 달인데 1월 초에 이렇게 내려갔던 거가 2월 달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 투자의 대가들 뭐 미리미리 쫓아가지고 같이 산다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자, 이런 그 상황. 자,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를 한번 또 체크해 보고 보면은 국제 유가죠. 브렌트류. 브렌트류가 2.51% 하락을 했네요. 83달러를 기록을 했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2.78% 하락을 하면서 76불 55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불은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옆으로 조금 좀 횡보하면서 국제 유가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물가 인상에 조금 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죠? 이게 뭐 유가가 뭐 100불대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자, 우리 증시가 이번에 좀 어떻게 될 거냐? 자, 우리 증시는 말이에요. 지금 뭐 미국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것이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여기에서 0.25% 그죠? 인상하면서 결국은 4.75%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가 경제 지표가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0.5% 이렇게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 이것이 또 계속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공포가 한국도 오게 돼 있죠. 아무래도죠. 공포가 이게 계속 또 전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투심이 악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지수 보면은 지난 한 주 이렇게 봤을 때 이 한 주 동안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0.02%. 0.02%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죠. 그죠? 이게 한 주. 이게 보면은 우리가 1월 달에 미국 증시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기간 조정의 그러한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2,500포인트를 넘어갈 듯 말 듯 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이게 우리가 미국이 말이에요. 1월 달에 소매 판매. 자, 이 소매 판매가 호조를 이렇게 보이면서 결국은 조금 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던 거 하락이라 봤자 별로 하락한 건 없어요. 이것이 조금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은 치고 나갈 수 있는 2,500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임스 세인트 루이스 블라드 총재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제임스 브라더스 세인트 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0.5% 금리 인상 이거를 지난 연준에서도 FOMC 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이를 계속 주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 얼마까지 올릴지. 근데 연준도 말이에요. 카드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4.75%예요. 이게 올라가 봤자 6%. 그러면 이게서 빅스텝으로 갔다. 그러면 0.5% 올렸다. 그러면 얼마예요? 5.25입니다. 5.25. 5.25에서 또 이 빅스텝으로 아니면은 여기서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다. 그럼 5.5에서 5.75 정도. 이 정도가 여기서 마무리 짓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준에서의 카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엄포성 발언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 경제 지표 또 이렇게 각 지표들이 각 국가마다 이게 발표가 있어요. 20일이면 월요일이죠. 20일. 월요일 날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대출. 이게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똑같은데 대출 우대금리 요거를 이제 발표하는데 요거도 조금 좀 어떻게 될지 아직 나오는 내용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23일
23일 날은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이 한국은행 여기에서 이제 금리 결정. 이거가 지금 아마 기준금리가 우리가 3.5%인데 그대로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4.75%예요. 야, 우리보다도 얼마가 여기에서 1.25% 낮아요. 참,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올리질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왜? 기업들도 어렵고 개인 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죠? 몇 년 전, 한 2, 3년 전, 이렇게 영끌족들이 집을 사느라고 이게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금 금리 올렸다 그러면 다 쓰러질 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맘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 거기에다가 또 24일 날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 미국이 1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곳이 개인 소비 지출의 1월 달에 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 상승률을 한 4.4%로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이게 12월 달에도 4.4%였는데 만에 하나 이 시장에서 지금 예상하는 거는 4.4%를 예상하지만은 이거보다 높다 그러면 진짜 연준에서의 이렇게 금리를 한동안 올릴 수 있다. 소위 말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한 공포 이러면서 지수가 또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조금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악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악재와 호재 두 가지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호재 먼저 봅시다. 호재가 또 상당히 많죠. 호재가 뭐냐? 첫 번째가 여기에서 보면 중국이에요. 자, 중국이 말이에요. 지금 제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고. 자, 이 리오프닝 하면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규 대출도 증가하고 그죠? 신규 대출도 이제 늘리겠죠. 거기에다가 금리도 인하하고 지금 중국도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됐다 보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아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이거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자 이러면서 결국은 소비도 회복하고 기업 활동도 재개를 꾀할 거다 이런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한국이 먼저 이 중국인들이 국내 들어오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또 중국도 역시 또 이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서로가 단기 비자 발급을 중지를 했었는데 이것이 발급 재개가 되고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한국 경제에 또 이게 호재거리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이렇게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하나 호재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호재가 주주환원. 지금 기업들이 말이에요.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계속 쓰고 있죠. 첫 번째가 보면은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같은 데는 5년간 앞으로 향후 5년간 2조 9천억이네요. 2조 9천억 달러의 자사주 소각 매입 이런 것을 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도 또 주주환원 정책을 써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상당의 자사주 매입 이것도 소각을 여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KT도 역시 한 3천억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를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호재거리라는 것은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부양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바로 기업들이 주주하는 정책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호재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악재거리는 지금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악재 바로 이것이 연준 위원들이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 이러면서 계속 지금 0.5% 금리 인상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물가 상승률이 꺾일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 상승률이 과연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 방향에 따라서 조금 지수가 여기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이번 주에 2,5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 환율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 환율이 얼마예요? 이게서 1,300원대, 1,30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은 이때는 뭐예요?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히려 비중을 주식 비중을 조금 좀 조정 시 늘려가는 그러한 그 전략을 짜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생방송 무료로 리딩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계속 그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세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월 500, 1,0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이렇게 여기 뭐 1년 만에 말이에요. 500%가 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 뭐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여기 보면은 한 6억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고르는 법 또 추천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게 보면은 여기에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서 먼저 구독을 누르고 요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그 카페가 나옵니다. 그럼 카페도 오셔가지고 가입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그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원스리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을 아는 지가 벌써 3년인데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그 매매를 하니까 1월 달에 300만 원 수익, 2월 달에 900만 원 수익이 넘게 났어요. 이렇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또 원스리님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님들 제 무료 방송을 듣는 회원님들 해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가르친 덕분에 1월 달에 500만 원, 2월 현재 280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오시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카페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직장인들 같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뭐 같이 그 매매하면서 또 이렇게 따라 하시면은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이게 제가 그 방송을 하는데 무료로 이렇게 그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월요일에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금요일까지예요. 시간은 9시.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방송을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이 무료 리딩인데 여러분들이 유료로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월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뭐 문자나 카톡으로 뭐 종목을 추천받겠다 이런 데도 33만 원을 내야 돼요.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또 SBS, CNBC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88만 원의 회비를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은 뭐 종목 이거 사라 저거 사라가 아니고 고기 잡는 법. 이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자기가 골라서 스스로 고르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을 매매하는 이런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88만 원이면은 1년이면은 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최소한 몇백만 원입니다. 이런 그 돈을 주고 종목 뭐 이렇게 추천받아 가지고 수익 난다? 수익 한두 번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연속적으로는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무료 리딩을 따라 하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월
300에서 500 이상은 그냥 눈 감고 벌 수 있어요. 뭐 조금만 열심히 하면 1,000만 원 이상 수익 분명히 납니다. 근데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종목이나 하나 사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매매하는 방법을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항상 분할 매수 그리고 또 안 되면 손절 이런 것이 훈련이 돼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여기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여기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 이제 1버전인데 이때 1버전 사용했을 때는 한 2, 300 정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었는데 지금 2버전이 나왔어요. 2버전. 2버전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이런 걸 잡아주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한 10% 정도 수익은 꾸준히 한 달에 낼 수 있을 겁니다. 오셔가지고 저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을 또 알려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여기 41가지가 있어요. 요 41가지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이상만 보면은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실력 이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부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식은 말이에요.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주식은 구구단 같아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구구단이 달달달달 외워야지 중학교 가가지고 미적분을 하고 중학교 가가지고 방정식을 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미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이 납니다. 나머지 95% 있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이 나요. 이 손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폐인이 돼요. 폐인. 폐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수익이 나는 5%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것은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려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을 가는 거지. 책상에 들어와가지고 학교 와서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갑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손에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회사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주식을 10,000원으로 하락을 해서 이런 거 사두면은 3배에서 여러분들 5배 갑니다. 이렇게 3배에서 5배 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아느냐? 이 재무제표 이거 보면 보여요. 아셨죠?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차트. 이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법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 우량주에 묻어두면 이게 5배만 가봐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거 꼭 먹고 알 먹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수익 내신 분들 여기에 보면 원쓰리는 같이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이런 수익이 나더라. 2월 달에 900, 1월 달에 1300. 여기에서 원쓰리님은 트럭 드라이버, 트럭 운전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랬더니 자제분이 아빠 트럭 운전 이제 그만하고 위험하니까 주식 매매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살으라는데 자기 본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주업하고 본업하고 바뀌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주식 매매 기법이에요. 첫째,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여러분들 보유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유 종목 개수가 50개, 100개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면 수익 안 납니다. 종목 개수를 줄여라. 여기 이렇게 종목을 1억 원어치를 샀어요. 3종목을. 수익이 얼마? 2,200만 원이잖아. 여기에는 1,000만 원을 1,000만 원 아니에요. 7,500만 원을 샀어요. 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950만 원. 그죠? 이게 종목 개수를 팍 줄이세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는 말이에요. 주식은 내려오는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주가가 하락하는 거. 우리는 계속 개미들은 하락하는 걸 살라 그래. 예, 높이 있었다니까 하락하는 거 말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줄 때 항상 눌림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점을 잘 잡고 이 저점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이게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하고 이러한 원칙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수익 낼 확률은 85%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절대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노랫가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저기 노랫가락 들어보시고 네,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노랫가락을 여기 카페에 오면은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요게 여기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음원도 받고 벨소리도 받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여기에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종목 공부를 여기 보면은 회사가 TCC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공부를 할 때는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먼저 이제 차트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종목을 골라야 돼요. 차트를 보면서 종목이 뭐라 했어요? 21선 우상향, 21선이 우상향하는 종목. 두 번째 눌림목. 눌림목을 이렇게 매수해라.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 라인이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빠진 구간을 얘기해요. 빠진 구간. 근데 이런 데는 이게서 여기서 매수해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여기서 매수해도 되고 이렇게 보면은 1차, 2차 매수 여기서 이렇게 21선 우상향하죠.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줬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본 거는 여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상향, 눌림목 매수, 그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여기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없었지만은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여기에서 돌파를 했다가 눌러줬을 때는 21선을 20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매수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눌림목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막 들어왔어요. 이렇게 줄을 거 보면은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들어온 그런 상황이죠. 과매도 구간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항상 주가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서 손절.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의 원칙,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월 이게서 수익을 500만 원 이상 꾸준히 벌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 그럼 나머지 15%는 어떻게 돼요? 손절을 해야 돼. 주가가 계속 여기서 이런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100% 올라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조금 전에 주가가 많이 하나 밀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손절한다 그랬죠. 여기 한 1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의 매매 기법이에요. 주식의 구구단. 이렇게 보시면 돼. 이 구구단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벌라고 백난해봐요. 돈 버나. 여러분들이 남의 남이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그런 거 백날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봅니다. 재무제표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돼요.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이에요. 요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PBR이 여기 1.8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보다 적죠.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의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수익 비율. 요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 국면입니다. 근데 요거는 10보다가 작죠. 그러니까 저평가 국면. 그러니까 이것도 저평가, 이것도 저평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뭐 투자를 할 때는 하여튼 이게 10 이하, 그다음에 3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매매를 하고자 해요. 매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적당선에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걸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를 하는데 요걸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꼭 필수적이고, 그리고 또 매매할 때도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 자기가 매매하는 회사의 재무 상태는 좀 알아야지 불안하지가 않죠. 그죠? 네. 자, 하여튼 또 보면은 매출이 4,300억, 4,300억, 5천억, 6천억. 자, 매물이 조금 좀 저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 129억, 10억, 256억, 437억.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가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여기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4.77.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렇지만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그 개념 이것은 아니고, 일단 뭐 저평가 국면은 국면인데 영업이익률은 좀 작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이거는 또 굉장히 높아요. 21.49 이 정도면 굉장히 그 좋은 겁니다. 자기자본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매출 대비 이익이 작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보면 PBR이 11,730원의 주가죠. 요걸 나눠준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BPS, Book Value Per Share, 한 주당 자산가치 6,475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11,730 나누기 6,475 하니까 1.81이 나오네. 1.81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평가의 그런 그 상황이에요. 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주가가 11,730원이에요. 요걸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주냐? 여기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073원. 이렇게 한 주에 1,073원을 벌어들여요. 그럼 11,730 나누기 1,073 하니까 이게 10.93 이렇게 나오네. 그죠? 10.93.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고평가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무 상태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TCC 스틸 영업이익률은 뭐 낮지만은 일단 그 평가는 저평가의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여기 뭐 3,000원에서부터 5배 올랐네. 그죠? 355.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다시 여기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일단 뭐 우리는 뭐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라 적당선에서 잘라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를 합니다. 실전 매매. 자, 실전 매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매매,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3번 이게 나누라 그랬어요. 1차는 40%예요. 4, 32, 1,200만 원. 이렇게 나눠놓고 2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3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1차 매수 이렇게 1,2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1,200만 원을 샀는데 주가가 여기서 쫙 땡겨 올려요. 이렇게 땡겨 올리면은 플러스 5%에는 절반. 그 다음에 플러스 10%에서 전량.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하수들, 초보자들은 한 번에 사,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면 뭐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손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수들은 항상 이렇게 그 분할 매수,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은 분할 매수 잘하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고. 리스크 관리라는 건 뭐예요? 손절 철저히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별로 아니 백지한장차예요. 근데 방금은 올라갔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그 1차 매수한 이후에 내려오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가가 1차 매수한 후에 내려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2차 매수를 해야 되죠. 2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해요. 근데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3차 매수하고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그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땡겨 올려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10% 올라가면은 전량 매도.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 놨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해 놓으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세 번의 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또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여기에서 이때는 무조건 손절이에요. 이거는 수급이 꼬여가지고 탄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여기서 버텼다가는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손절하고 새로운 종목을 고르세요.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잖아, 그죠? 내려올 때 눌러줄 때 사고, 눌러줄 때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기 때문에 언제나 끊임없이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유비케어, 이렇게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주가가 21선 우상향, 그죠?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눌러줬어요. 눌림목이라는 건 CCI 9이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주가가 그 사이에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내려오면 손절,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눈 감고 최소한 한 달에 500 이상은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바로 주식 실전 투자 매매 기법, 이 책이 전자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자책이기 때문에 읽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잘 세팅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이 이 교과서라 생각하시고 잘 읽으면서 꾸준하게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장이 이렇게 이번 주에는 조금 좀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또 이게 2,500포인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또 가능성이 있죠. 지금 보면은 참 그 한 달 내에 거의 한 달이죠, 그죠? 여기 박스권 장세, 박스권에서 오락내리락 2,500 돌파도 안 하고, 그리고 크게 이탈도 안 하고, 아주 이런 그 상황. 그러니까 마지막 만에 하나 주가가 여기에서 조정을 준다면은 뭐라 그랬어요? 매수의 기회다.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